초간택이 끝난 후 아니면 삼간택이 모두 끝난 후 그리고 금올령은 사대부가의 처녀들이었다는데 거기서 말하는 사대부의 범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건 문세도가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직의 고하에 불문하고 일단 아버지가 현직 관리이라면 저 사대부 안에 속하는 것인지요. 만약 서얼이 공을 세워 면천에서 정이품에서 삼품 정도의 관직을 가지고 있다. 면그의 여식도 저 금올령의 대상이 될까요? 실제적으로 간택이 되진 못하겠지만 일단 사대부 가문의 여식에 속해서 결혼을 할 순 없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초간택이 끝난 후 아니면 삼간택이 모두 끝난 후 조선시대 왕실의 혼례는 절차와 격식이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며 혼례 절차는 국가의 준칙으로 정해져 있었다. 세자가 결혼할 나이가 되어 국혼준 비령이 떨어지면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처녀에게 혼인을 금하는 금혼령을 내렸다. 배필을 선택할 때에는 세 차례에 걸쳐 간택을 하는데 1차 간택인 초간택이 끝나면 초간택에 합격한 교수들 이외에는 금혼령이 전부 해제된다. 한국의 혼례에서는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풍습이 있었는데 임금도 역시 이 풍습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임금이 행차하여 가례를 치르기에는 일반 사가가 협소하여 도입한 제도가 별궁제도인데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혼례식에는 운영궁이 별궁으로 사용되었다. 질문이 그리고 금혼령은 사대부가의 처녀들이었다는데 거기서 말하는 사대부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문세도가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직의 고하에 불문하고 일단 아버지가 현직 관리이라면 저 사대부 안에 속하는 것인지요? 전국 사대부 가문에서는 처녀의 사주단자와 함께 집안 이력을 기록한 신고서인 처녀단자를 나라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사실상 사대부 가문 중에서도 당대의 명문 가문으로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 만약 서얼이 공을 세워 면천에서 정 2품에서 3품 정도의 관직을 가지고 있다. 면 그의 여식도 저 금혼령의 대상이 될까요? 실제적으로 간택이 되진 못하겠지만 일단 사대부 가문의 여식에 속해서 결혼을 할 순 없을 것 같은데 금혼령이 내려있는 기간에는 양반 아닌 서민도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금혼연령은 순조 19년 4월 정축일에 명하신 것으로는 9세에서 13세에 이르는 처자에게 혼인을 금할 것을 명하고 왕세자 가례를 위하여 간택할 것이다라고 하셨지요. 참고 조선시대에 세자빈 간택할 때 사대부가에서는 자신의 딸을 내놓는 걸 꺼려했나요? 국혼이 시작되면 먼저 금혼령이 떨어집니다. 나라가 빈을 정할 때까지 국내 모든 처녀의 혼인이 금지시키는 데 금혼령을 내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빈이 되는 것은 영광이나 당시 일부 사대부에선 세자빈 간택 대상이 되는 것을 기피했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빈이 된다 해도 궁궐에 갇혀 살기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조선 초 태종시대 등에는 세자빈의 가문 즉 외척이 정치적으로 표적이 되어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보다 큰 이유는 다수의 간택 대상에 들었지만 막상 빈으로 간택이 되지 못할 시 다시 좋오는 집안과 혼인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간택 대상이 되었다가 탈락한 양반과 처자는 후궁이 되거나 시집을 못 가거나 여승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택 대상에 안 되려고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참고 조선시대 간택제도 간택이란 제도는 가례와 길례에 구별 없이 행하는 것으로 문헌비고에는 선조 때 시작되었다고 하며 성호사설에는 태종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대왕 대비, 왕 대비 등 궁중에서 가장 행렬이 높은 여성이 정년기에 들어선 왕 또는 세자 등의 배우자 선택을 발설하여 예조에서 10세 전후 처녀들의 혼인을 금하는 금혼령을 발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예조에서 금혼령 발포를 명령하는데 순조 19년 4월 정축일에 명하신 것으로는 9세에서 13세에 이르는 처자에게 혼인을 금할 것을 명하고 왕세자 가례를 위하여 간택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면 예조에서는 구체적인 호혼 범위와 처자봉단을 받아들이는 기한을 정하여 한성부 및 팔도에 영포하며 마감이 지나면 한성부 및 각도에서 단자를 일일이 감봉하여 예조로 올려보낸다. 호혼 범위는 우선적으로 사대부 계급의 연령 제한이 있고 그 밖에 이성친의 촌부라든가 이씨라든가의 금기 등이 있었다. 이에 예조에서는 구체적인 호혼 범위와 처자봉단을 받아들이는 기한을 정하여 한성부 및 팔도에 영포하며 전국 사대부 가문에서는 처녀의 사주단자와 함께 부, 조, 증조, 외조의 이력을 기록한 처녀단자를 올렸다. 마감이 지나면 한성부 및 각도에서 단자를 일일이 감봉하여 예조로 올려보낸다. 처녀단자는 예조에서 모아 왕에게 올렸고 왕비의 간택은 대체로 왕실의 어른인 대비가 주관하였다.
대비는 처녀 단자를 보고 그 중에서 가문과 사주가 좋은 처녀를 골랐다. 정치적으로 내정이 되어 있더라도 사주가 나쁘면 간택이 되지 못하였다. 처녀 단자를 받아들인 후 곧바로 금혼령이 해제되었다. 초간택에서 선발된 대여섯 명의 처녀들 중에서 두세 명을 재간택하며 이어 15일 내지 20일 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명을 뽑으면 가래를 주관하는 가래도감을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납비일을 행하였다. 삼간택에서는 왕의 이름을 지적하여 영의정을 통하여 공시한다. 삼간택에서는 최후로 뽑힌 처자는 그 자리에서 벌써 왕비 또는 빈궁배우를 받아 다른 후보자들의 큰절을 받으며 왕비, 왕대비를 배웠고 나서 사가가 아닌 별궁으로 큰 상궁이 모시고 가게 된다. 삼간택에 선발된 예비왕비를 별궁에 모시는 것은 왕이 일반 백성들과 같이 신부의 사가로 왕비를 맞이하러 간다는 것이 채통이 서지 않는 일이며 또한 신부의 집이 좁은 경우에 가래에 관련된 많은 인원을 숙식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가 별궁제도이며 별궁을 궁중발기에서는 부인궁이라고도 하는데 가래 기간 동안만 왕비의 집 역할을 하는 궁으로서 이곳에서 6례 중 5례에 해당하는 수납체, 수납증, 소고기, 비수책, 친형회 등을 치르게 된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